자, 이번에는 궁금한 기업의 히스토리를 알려드리는 브랜드 스토리, 비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선보이는 코너죠. 함께해 주실 분들로 기업 전문가, 역사 전문가 두 분을 새롭게 모셨는데요. 박주근 대표님과 김재현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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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비스토리에서 이야기할 기업이 어딜까요, 혁수 씨? 제가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6, 6, 8, 5, 8, 7, 6. 666-8587-667 이렇게 좀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조금 더 드릴게요. 야구랑 관련이 있습니다. 몇 타율 뭐 그런 건가요? 모르겠어요.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 혁수 씨 2003년부터 웃으면 안 네네네. 된대요. 2012년까지 네. LG 트윈스 순입니다, 순위. 아니 그 6위. 예. 아니 그러니까 6등 3번 하고 8등 한 거잖아요. 그랬었던 LG 트윈스가 2023년 무려 29년 만에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했고요. 최근에도 압도적 기량입니다. 승률이 8할대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숫자들이 그냥 밈이 된 겁니다. 밈. 아, 네. 그러니까 그 긴 암흑기를 지나서 이젠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는 건데. 맞습니다. 사실 이 정도 순이면 다 접어야죠. 하는 게 맞죠. 그렇게까지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롯데인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희는 진작 접었어야 되는 팀이에요. 사실 우리나라 야구단이 굉장히 많이 소속사가 바뀌었어요. 네네네. 바뀌지 않은 곳이 몇 곳 되지 않습니다, 실제. 네. 근데 사실 LG의 그룹 이미지하고 좀 딱 맞는 것 같아요. 뭔가 꾸준함? 원래 그 술도 담아놨었다 그러는데 어떤 술이요? 이 우승하면 마시려고 네네네. 시계랑 술도 있었는데 너무 오래 기다려서 술은 다 알코올이 날아갔다고. 아, 그래서 음료수가 됐군요. 아, 예. 네. 오늘 이 LG 트윈스 사례에서도 보이는 LG의 기업 철학에 대해서 이제 또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네. LG가 언제부터 있었던 회사인가요, 교수님? 일제강점기 때부터 와, 진짜요? 있었던 회사인데 거기서부터 모태로 잡지는 않더라고요. 원래는 자파점 같은 걸로 시작을 했다가 해방 이후에 1947년에 라키화학공업사,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LG화학. 아, 그렇습니까? LG화학을 설립을 하면서 LG그룹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회장이 구인회 회장이랑 허만정 회장 이제 두 분이 같이 공동 창업한 겁니다. 아, 그래서 트윈스 그렇다고 네네. 합니다. 그 트윈스 타워, 지금 여의도 가면 네네네. 트윈스 타워가 있는데 아, 그것도 이제 그렇군요. 공동 창업을 상징하는 의미라고도 말도 하고요. 아, 그렇군요. 네, 두 분이서 이제 같이 창업을 한 건데 그 구인회 회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진주 지역에서 굉장한 유지였고 구인회 회장의 네. 부인 되시는 분이 이제 허씨 집안 분이랑 결혼을 합니다. 두 양반 가문이 만나서 회사를 이제 창업을 한 거죠. 사실 동업을 한다는 게 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도 되지만 동업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그렇죠. 들었거든요. LG그룹은 이 50년을 동업하다가 아주 아무 탈 없이 2004년도에 GS그룹, 그건 허씨가 가져가고 네. 아, GS 칼텍스, 그리고 GS 리조트도 다 줬고 그다음에 GS 리테일 다 주면서 뭐 아름다운 이별을 한 거죠. 사실 쉽지 않습니다. 형제 간에도 우리가 많은 경영권 분쟁을 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그 자본 없이 분리하는 건 사실은 국내 재벌사에서 굉장히 큰 선례를 남겼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LG 그룹이 그러면은 어떤 사업을 어떻게 초창기부터 이룩해 왔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처음부터 좀 장사를 잘해요. 오. 아, 수완이 있었군요. 소환이 있어가지고 그 굉장히 이른 시기에 화장품 럭키크림 아, 럭키 크림. 얼굴 바르는 네. 화장품 같은 것도 만들고 럭키 치약, 치약을 생산했었어요? 튜브형 치약. 저 기억나요. 저 어렸을 때 썼던 것 같은데. 진짜요? 이 아주 이 어르신들은 네. 치약이 영어로 럭키인 줄 알았대요. 진짜요? 그죠? 왜냐면 시장 점유율이 90%입니다. 럭키 치약은. 와, 네. 저는 처음 들었어요. 제가 태어나기 그렇게 전에 저랑 차이 이야기인 많이 것 안 같아요. 나잖아요. 아니, 한 아나운서 왜 그러세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게 좀 LG의 좀 특이한 점인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좀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 정책이랑 맞물려 가지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 네. LG는 국가 정책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신사업 분야에 진출을 좀 빨리 하거든요. 58년에 국산 라디오 만들어 가지고 팔고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부터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발전 방향성은 이거고 지금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야 아, 되잖아요. 이제 공식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네. 네. 그러려면 라디오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60년대부터 공보가 중요해지면서 라디오 보급률을 일부러 높이게 되는데 이미 국산 라디오를 58년에 성공적으로 LG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여기에 또 힘입어서 금성사가 성장을 하는 거죠. 아, 그 럭키 금성. 네. 근데 이제 화학 쪽에서 특이한 걸 하나 만들어요. 하이타이를 만들었어요. 아, 그 하이타이가 가루 비누. 네. 가루 비누. 하이타이는 보통 어떨 때 쓰시죠? 세탁할 때. 세탁할 때 쓰잖아요. 근데 네. 세탁기가 이때 없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하이타이를 만들었는데 네. 그러네요. 판매가 잘 안 돼요. 잘 안 팔리잖아요. 세탁기를 만듭니다. 아까 하이타이를 먼저 물론 만들고 그것 세탁기를 때문에 만든 거는 아니지만 네네네네. 이게 둘이 같이 성장할 수 있게끔 머리를 잘 쓴 거죠. 아, 근데 우와. 경영적으로. 하이타이가 먼저 나왔었군요. 하이타이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금성사에서 세탁기 만들어 아, 가지고 이거 정말 특이한 이력이네요. 같이 이제 성장시키는 아, 그럼 미리 내다본 걸 수도 있겠네요. 네. 아, 이런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다거나 얻어 걸렸다거나 둘 중에 하나네요.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네. 국내 첫 TV 뭐 이런 것들 다 LG가 만듭니다. 아, 진짜요? 그러니까 R&D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꾸준히 기술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구자경 회장의 역할 중에 가장 큰 역할이 저는 그거라고 봐요. 그럼 부자경 회장 도대체 어떤 분이죠? 좀 이력이 특이하시긴 합니다. 일단 진주 지역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네. 이제 진주 지역에서 지수보통학교의 교사로 있었어요. 그래서 네네. 교사로 근무를 하다가 회사 이제 부친이 만든 회사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난 다음부터는 회사에서 일하라고 아버지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회사에서 보통 일을 하는데 보통 이제 재벌 2세들은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기본적으로 실장이나 네. 상무 정도 달고 이제 그쵸.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낙하산. 높은 낙하산. 직함을 일단 달고 시작을 할 것 같은데. 그렇게는 시작하지 않으셨던 것 같고 라키화 공업사에 처음부터 입사해가지고 평사원부터 올라가는. 실질적인 현장 경영을 하다 보니 이 사람 간의 화합에서 나오는 지혜에 관심을 많이 뒀어요. 아, 결국 경영은 결국에는 지혜인데 이 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 사람들이 화합하고 서로 내놓을 때 지혜라는 게 나오게 그것이 기술 발전의 기초가 된다는 걸 일찍부터 깨달으신 거죠. 그래서 구자경 회장께서 이제 LG 그룹 내에서 몇 가지 이제 뭐라 그럴까 소위 말하는 가풍, 뭐 그라운드 룰, 뭐 이런 걸 정하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인화라는 단어하고 고객이라는 네. 단어가 네. 계속 전통처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객을 위한 가치 창조 그리고 인화 단결 정신을 이어받아 인간 존중의 계엄을 우리 그룹의 새로운 경영 이념으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고객이란 말이 되게 익숙하잖아요. 네. 굉장히 익숙하죠. 이 고객이란 말을 사실은 김영계 처음 쓰신 분이 구자경 회장입니다. 아, 진짜. 소비자 말을 다 빼버렸어요. 와, 근데 소비자보다 훨씬 친숙하게 들려요. 그렇죠. 고객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한국 경영사에 굵직한 몇 가지 획을 남기신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어제 또 부자경 회장의 네, 탄생 100주년이었대요. 네, 축하드립니다. 고자경 회장님. 자, 그런데 이게 영원한 건 없잖아요. 예, 근데 부자경 회장도 그만둬야 될 때가 오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그러면은 어떻게 2대에서 3대 회장으로 어떻게 넘어갔는지도 궁금합니다. 본인이 은퇴를 합니다. 예전부터 그 얘기를 많이 했대요. 나는 70까지만 하겠다. 보통 죽기 전까지 은퇴 안 하잖아요. 네, 보통 안 하시죠. 네, 근데 이제 본인이 직접 오. 끝내겠다. 오. 70세가 됐을 때 장남인 구본무 회장한테 자리를 넘겨주게 되고 본인은 천안에 있는 농장에 가가지고 아예 일을 안 하셨던 건 아닌 것 같은 게 농장 일을 해서 식자재들이 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렇죠. 그걸 또 LG에 납품을 하십니다. 아, 진짜요? 아, 저는 그룹의 오너였는데 그룹의 오너였는데 이 정도면 은퇴라고 봐야죠. 네. 네, 이 정도면 은퇴라고 봐야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장남인 구본무 회장이 그걸 물려받게 되는. 네. 그런데 최근에 LG가에서 상속 분쟁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GS로 이렇게 둘로 나눠 가질 때 그렇게 잡음 없이 잘 지나갔는데 이번 상황은 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원래 구매장의 아드님이 있었습니다. 94년도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2004년도에 현재 지금 구광모 회장을 구본농 회장이 원래 자녀분이었는데 희성그룹에 그 양자로 입적하면서 이 기념권 선교를 준비를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구본무 회장이 2018년도에 갑자기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선교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김영식 여사와 이 세모녀 쪽에서 주장하는 거는 법적으로 다시 이거 과정에 문제가 있으니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게 이쪽 입장이고, 이제 LG 측, 그러니까 구광모 회장 측은 무슨 소리냐? 당시 합의서가 있고 합의서가 존재합니다. 사인까지 했으니 다 끝난 걸 가지고, 그리고 이 상속 분쟁은 제척 기간이 3년입니다. 그러니까 제척 기간이 끝난 상황에서 왜 이걸 가지고 늘어지느냐, 이런 상황이 돼서 지금 분쟁 중에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법적으로 진행이 되겠죠. 이제 네. 아마 올해 안에 1심이 날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게 구자경 회장이 어쨌든 100주년이 되는 이 거주에 마침 공교롭게도 1심 변론이 길이 잡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구자경 회장의 그런 그 무고의 성기라든지 그런 경영 철학들이 가진 그 무게를 다시 우리가 되새겨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늘 탄탄대로만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스마트폰 사업하면서 조금 삐끗한 적이 있었잖아요. 위기가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 번 있었죠. 네. 음. 진짜 크게 어려움을 맞았었던 건 이제 IMF 이후로 반도체가 있었는데 LG가 반도체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때 반도체 시장이 좀 어려워지고 국가 경제가 좀 어려워지니까 이 반도체 업체를 한번 싹 정리하자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누구 하나는 양보해야 되는 네. 거죠. 근데 그때 그냥 LG전자에 대해서, LG 반도체에 대해서 좀 평가절하하는 보고서가 하나 올라오는데, 그걸 핑계로 이제 LG 반도체가 현대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나중에 현대가 또 나중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하이닉스가 돼서 SK로 가 있는 거예요. 이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걔 되게 큰 사업군 중에 하나였는데 LG 반도체를 뺏기게 되는 게 이제 이때. 근데 이렇게 힘들 때 기업이 사업을 지금까지 투자한 게 있는데 이걸 포기하기는 정말 쉽지 않잖아요. 네, 왜 그랬을까요? 잘하는 거 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가장 잘하는 거에 집중을 하고, 전자 쪽에서도 이제 삼성이 반도체랑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백색가전 중심, 원래 우리는 전통의 백색가전, 아니면 다른 기업들이 좀 안 하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다가 다음 차세대는 배터리지 않을까? 배터리 사업 시작할 때 사실 배터리가 이렇게까지 각광받을 줄 몰랐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냥 십몇 년을 그냥 투자를 하면서 그냥 때려 박아. 네. 근데 그게 지금 와가지고 좀 빛을 발하는 거죠. 진짜 뚝심 많네요. 최근 트럼프의 관세 논쟁으로 지금 수출이 줄어들까 봐 기업들이 하루도 맘 편한 날이 없지 않습니까? LG가 어떤 미래 먹거리를 갖고 있는지 요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원래 LG가 그렇게 성장했었던 것처럼 대기업다운 모습으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대기업다움이라는 건 짜잘하게 골목 상권을 침해한다거나 아니면 잘 돼 보이는 거 그냥 후점해가지고 기업 규모로 승부를 본다거나 네. 그러는 게 아니라, LG는 그렇게 성장한 기업이 아니거든요. 네네. 원래 했던 것처럼 시대를 앞서 내다보고 거기에 꾸준하게 투자해가지고 그런 뭐 AI, 바이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종종 찾아뵙게 될 비스토리 코너, 듣고 싶은 기업의 스토리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다뤄볼게요.